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인도네시아 발리로 기억합니다. 가족들과 스노클링 호핑 투어를 가는데 가이드가 아저씨 개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 먹이 주려고 호텔 조식으로 나온 소세지를 수영복 주머니에 넣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가니 물고기들이 덤벼들다가 그만 수영복 속에 다른 소세지를 물었다더라. 허허허. 가이드는 웃으며 이야기를 마쳤지만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에선 음식을 가져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안내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유흥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핀에 박아 벽에 거는 행위가 학교 숙제였고 중학교 개구리 해부 시간에는 마취도 제대로 안 된 황소개구리가 배를 연 채 교실을 뛰어다녔으며 학대받는 동물들이 가득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사실 당시엔 동물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군사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고문과 납치, 불법 사체와 인신매매까지 돌이켜보면 80년대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된 이후에서나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었죠.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여러분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 욕구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피해 도망가기 때문이죠. 바다 생물의 습성과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먹이를 주지 않고도 물고기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여름 한철 휴가를 위해 오랜 시간 다이빙 실력을 갈고 닦고 지식을 익히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물고기의 생태 변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편하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항상 그 방법을 취합니다. 먹이를 충분히 섭취한 물고기들이 먹어야 할 먹이를 먹지 않으면 야생에서 먹이를 취득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은 생태계에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좋은 환경이 유지되기 마련인데요.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가 그 역할을 멈추면 결국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전 오슬롭 고래상어 영상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손쉽게 먹이를 얻게 된 고래상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결국 고래상어 번식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개체 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를 보면 먹이를 받아먹는 물고기들이 서로의 몸이 부딪히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물고기들이 서로의 몸에 상처를 주며 질병과 스트레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물리거나 찔리는 사고. 요리나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고기는 심지어 죽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지느러미는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아주 귀엽게 생긴 몇몇 종은 꼬리 옆에 칼날을 숨기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그 신체 크기에 비해 이빨의 크기도 훨씬 큽니다. 사람들이 흔히 먹이를 주던 곳에서는 먹이를 주던 안 주던 물고기에게 자주 물립니다. 대부분 별일 없지만 폐혈증 등 다른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환경 파괴. 이 넓은 바다에 소세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단 하나의 소세지지만 30만 명이 모이는 관광지라면 매일 소세지 30만 개가 바닷속에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먹이의 대부분은 물고기보다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과도한 영양분으로 인하여 바다에는 적조가 발생하고 결국 물고기들은 그 적조로 인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더러운 물에서도 먹이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고기들만 남아 생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동남아시아의 유명 여행지에 가면 산호는 모두 죽어있고 바위 틈에 솔베간팽만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베간팽들은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살며 영역성이 강해 주변의 다른 물고기들을 공격하여 쫓아냅니다. 결국 이런 곳에서는 솔베간팽만 곳곳에 남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적조가 발생하거나 적조 생물이 가득한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때때로 집단 폐사하기도 하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독이 농축되어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양식장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항생제와 오염물질, 농장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질소 비료, 낚시할 때 뿌려지는 엄청난 떡밥들, 그리고 여러분이 바닷속에 뿌리는 음식, 모두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비릿하고 미묘하게 역한 바다의 짠내는 매우 익숙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산에서 살았을 때, 머리가 커진 뒤 동해안에 여행을 갔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지낼 때, 바다는 언제나 비릿하고 묘한 특유의 짠내를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다양한 바다를 경험하고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지내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의 냄새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다를 망가뜨린 우리 인간의 냄새였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물고기가 좋아서 멋진 바다 생물을 보고 싶어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한 물고기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의 냄새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물고기에게 소세지 하나 주고 안 주는 것은 농장의 비료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바다에 떠있는 비닐봉지 하나 버리고 줍는 문제는 어선에서 몰래 버려지는 폐구물이 있는 한 의미 없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다이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바다에 신경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이버와 낚시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기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취미와 그 취미의 대상인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그 취미를 대표하는 한 명의 동호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 넓고 넓은 바다 위 던져진 작은 소세지 하나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